자, 자, 토지가 있죠. 토지는 다시 어떻게 나눠져요? 별도 종합산 대상이 될 수 있다. 분리과세는 0.2%, 4%죠. 별도 합산은요? 0.2에서 0.4, 종합산은 0.5. 그렇죠? 이렇게. 그러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를 무슨 세리라 해요? 누진세리라 하죠. 누진세를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뭐예요? 누진세리란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세금의 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거. 과표가 증감에 따라서 세금이 비례적으로 늘어난 세를 비례세율, 누진적으로 늘어난 세를 누진세율이라 하겠죠.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건물이 있어요. 건물. 자,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요, 원칙적으로 0.25%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세율 외우지 않아도 된다 하셨죠?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외워야 되지만 재산세 세율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다만 토지에 대한 세율은 좀 기억을 해두려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건물 중에서 예외적으로 사치성 건물은 몇 프로겠어요? 네, 4%예요. 사치성 건물 4%. 그 다음에 공장인데요. 여러분들 이 공장 건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시지역 중 주거지역 내의 공장은 0.5%예요. 근데 이게 과밀 억제권역 내 공장 신설 증설을 하면 5년간 5배.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아셨죠? 예. 그럼. 네,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세요. 만약에 이게 도시용 업종이잖아요. 또는 도시용 공장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설 증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시용 공장이라 할지라도 이런 도시용 공장 건물이 주거지역 내에 있으면 0.5%는 때리겠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근데 그 도시용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설 증설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다만 주거지역 내에 있을 때만큼은 0.5%는 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건물에 대한 세율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은 일반 주택일 때 어떻게 돼요? 예? 0.1에서 0. 이런 세율 무슨 세율? 누진세율이라 하죠. 그 다음에 별장일 때 몇 프로다? 네, 4%예요.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자, 보시면 되는데 거기 페이지 표시 좀 해줄래요? 페이지 어디로 가냐면 자, 앞장으로 갑니다. 페이지 205페이지. 205페이지 가시고 그냥 부규제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주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택이란 주거용 건물과 뭐를 말한다?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항상 이건 공식입니다.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한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이 있으면 이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게 유리해요?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게 유리해요? 응?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어. 그럼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하나로 보는 게 유리할까? 각각으로 보는 게 유리할까? 예? 바보같이. 각각 일구의 주택으로 봐야 되죠. 왜냐면 여러분들 재산세 봐봐. 주택 금액이 커지면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 제 말 이해하셨죠? 다가구 주택은 각각에 대한 재산세를 내게 하는 게 세금이 더 싸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거기 205페이지 보니까 205페이지 보니까 겸용주택이 있어요. 겸용주택. 여러분들, 자, 보세요. 내가 한 동이 있는데 아래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라면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택이 아니라면 건물분 재산세 따로, 토지분 재산세 따로 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주택이라고 한다면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재산세로 내야 되겠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겸용주택은 한 동이 겸용주택이냐 1구가 겸용주택이냐라고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한 동이 겸용주택이면 이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근데 1구가 겸용주택이래요. 한 구가 겸용주택이라면 주택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50% 이상이라면 이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자,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한 구가 뭐냐? 한 동의 개념은 알겠죠? 한 동인데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1구는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문방구 기억나시죠? 옛날 문방구의 그 주거 형태가 바깥쪽은 점포였고 안쪽은 내실이었잖아요. 그게 1구야. 그러니까 1구라고 하는 것은 점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있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전체 면적이 50% 이상이라면 그 전체를 뭘로 보겠다? 주택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한 동인지 1구인지 기억하고 1구 그러면 뭐 기억하면 돼요? 문방구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개념 하시면 되겠다. 자, 네 번째. 네 번째. 1인이 수개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때는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여러 개 주택이 고양시에 여러 개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면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뭐 한다? 각각 세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1인이 수개의 주택을 보유할 때 고지서는 한 장으로 할까요? 두 장으로 할까요? 각각 할까요? 예? 한 장으로 하나?
그래서 토지나 건물 등은요, 한 장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각각 고지 가능합니다. 아유, 쏠소리. 주택이나 건물은 주택이나 건물 등은요, 물건별로 고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고양시에 2개의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물건별로 할 수가 있어. 근데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굳이 각각을 주택으로 보니까 각각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겠죠. 다가구 주택은 그냥 한 장으로 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어요? 아까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각을 주택으로 본다. 각각을 주택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각각을 주택으로 보면 재산세 고지서는,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는 한 장으로 나올까요? 각각으로 나올까요? 둘 다 해도 되는데 다가구 주택을 결국 한 장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응, 이렇게. 근데 토지는요, 토지는 무조건 한 장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무조건 한 장의 고지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일한 시군구에 여러 토지가 있다면 그 여러 토지가 분리가 될 수도 있고 별도가 합산과세 될 수도 있고 종합상과세 될 수 있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토지가 분리인지 별도인지 종합인지는 고지서만으로는 판단 못해요. 아셨죠? 여러분들 꼭 토지가 있으신 분들은 시군구에 가셔가지고 토지분 재산세 과세 명세서를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아셨죠? 그렇게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분리과세인지 별도합산과세인지 종합합산과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자, 그래서 주택이나 건물분은 각각 재산세 고지서가 나와도 되고 동일한 시군구에 있으면 그냥 한 장의 고지서로 나와도 되는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는 무조건 몇 장이다? 한 장의 고지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5번째.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개의 주택을 수인이 공유할 수가 있겠죠. 예? 또는 아까도 했잖아요. 토지 소유자와 뭐가 다를 수 있어요?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수인이 공유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한 개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구했다면 이때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표로 해서 거기다가 세금 부담은 지분별로 나누면 되겠고, 얘는 무슨 비율로 나누면 된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내면 되는 것이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개념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앱에서 분들 다시 어디로 오시냐면 페이지 231페이지예요. 그래서 231페이지 보시면 231페이지 다시 돌아오셔서 주택을 B번에 보시면 A, B, 니은번의 B번을 보시면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세를 정할 때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표에 뭘 기한다?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고급주택이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오늘 사치성 재산은 어떻게 되죠? 사치성 재산의 종류가 별골 우선주 있죠? 별장, 골프장, 고급우럭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죠? 취득세는 표준세율 더하기 중과기준세율의 4배가 중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재산세는 4%예요. 고급 선박은요 5%예요. 고급 선박 5%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고급 주택은요,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고급 주택은 무슨 주택으로 보아서? 일반 주택으로 보아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 주택도 종부세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별장은 종부세를 안 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급 주택을 재산세에서 사치성 재산으로 보게 되면 종부세를 안 내는 그런 방법이 돼버리거든. 이해하셨죠? 그럼 종부세가 있으나 마나는 세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 주택을 무슨 주택으로 본다? 일반 주택으로 봐야지만 뭐를 과세할 수가 있다? 종부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다. 자, 페이지 232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지역 중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존 재산세에 뭐 할 수 있다? 세율을 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도시지역분 0.14%를 적용한 산출세 더할 수 있습니다. 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죠. 이렇게. 자, 페이지 234페이지 한번 볼래요? 확인 예제 볼게요. 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값을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주택이 아닌 건물 70% 맞죠? 3번에 보시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중 증명되는 때는 장부가액을 한다? 그럴 수 없다. 무조건 시가표준액으로만 과세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답은 몇 번? 3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은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맞죠?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 주택은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재산세에서는 고급 주택을 사치성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를 적용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인이 수개의 주택을 보유해도 주택가액을 합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별로 계산한다? 주택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고지서는 한 장의 고지다, 주택별이다. 둘 다 가능하다. 응? 이렇게. 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관 설명 틀린 것은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있는 종합산 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표로 하여 종합산 대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별도 합산 대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 맞고요. 3번에 보시면 분리과세 대상은 해당 토지 가액을 과표로 하여 분리과세 대상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4번 보시면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OX X 그렇죠? 2개 주택을 보여드려도 각각의 세금을 계산하는 거다. 5번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표의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그래서 뭐가 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표로 하는 거 맞죠? 이렇게 과세 표준을 적용한다. 자, 페이지 235페이지 재산세 비과세. 부교재는 50페이지예요. 자,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예요. 국가 등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 비과세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다음 어느 하나에 될 때는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정부재산, 이거 외국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 상호주의 하겠다는, 외국 국가는 무조건 상호주의고요. 자, 2번에 보시니까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을 무상으로 부여받을 때는 매수계약제의 납세민 재산이라고 돼 있죠. 아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거나 또는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한 토지로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다면, 기억나시죠? 사람들 이거 소유권이 누구예요? 아직 국가 등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용을 누가 하고 있어요? 개인 등이 하고 있죠. 근데 이 개인 등이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과세하겠죠. 우리는 그를 누구라 부른다? 매수 계약자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걸 유상으로 사용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비과세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해하셨죠? 자, 이에 비해서 괄호 2번에 보니까 이제는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자산이야. 맞죠? 국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조합의 1년 이상 공공용 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뭐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할 때는 과세한다는 거죠. 예? 그럼 여러분들 이건 누구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반대로 개인 거 아닙니까? 개인 등의 것이죠.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는 국가 등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국가 등이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이때 누가 이익을 봐요? 국가가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뭐 하면 돼요? 비과세하면 되겠지. 국가 등이 뭘로 사용하고 있으면,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뭐가 된다? 과세가 돼야 되겠지. 아셨죠? 근데 고양세무서가 이제 두 군데거든요. 고양세무서가 있고 저기 보면 동고양세무서가 있는데, 고양세무서는 당연히 국가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동고양세무서는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빌딩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임대료 내고 세무서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뭐 한다? 과세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 아셨죠? 근데 재산세는 철저하게 무슨 과세다? 이익과세야. 국가가 이익을 본다면 뭐 하면 되고, 비과세하면 되고, 개인이 이익을 본 자산이라면 과세하면 되겠지.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기하시면 되겠다. 자,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예요. 도로인데 여러분들 도로는 사설도로 포함하고요. 대지 안에 공지는 제외합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도로인데 도로에 써놓는다면 도로에 뭐를 포함한다? 사설도로 포함하는데 뭐는 제외한다? 공지 안에 대지는 제외되죠. 거기 대지 안에 공지는 당연히 제외됩니다. 두 번째, 하천, 제방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방에 보시면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건, 다만 제방인데 특정인의 전용하는 제방은 뭐한다? 당연히 특정인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제방은 당연히 제외해야 되겠죠. 과세해야 되겠죠. 그거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묘지입니다. 여러분들 묘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들 묘지는 취득세 어떻게 돼 있었죠? 취득세? 에이? 과세.
몇 프로? 왜요? 등록 면허세가 비과세니까. 아셨죠? 그럼 이런 묘지는 재산세는 어떻게 돼요? 재산세는 원칙은 비과세인데요. 아까 여러분들 뭐 하셨냐면 그렇지. 이런 법인 묘지용은 나대지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 별도 합산 과세를 하겠다. 여기 있었던 거죠. 요거 정도만 좀 눈여겨봐 주세요. 자, 거기 페이지 236페이지 보세요.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중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인데 전답과손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를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나눠보면 통제 보호구역이 있고요. 제한 보호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요. 얘는 분리과세. 제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입니다. 근데 통제 보호구역에 있잖아요. 얘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 민통선 이북지역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한 토지는 뭐가 됩니다? 재산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는 못하게 해놓고서 재산세는 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철저한 응입과세지 않습니까? 아셨죠? 그런데 자,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뭐에 대해서는 논, 밭, 과수원 및 대지는 이건 뭐겠다? 이거는 과세하겠다라는. 여러분들 이 논밭 과수원을 한마디로 하면 이거 뭐예요? 농지거든요. 자, 여러분들 기억해 볼래요? 여러분들 농지가 취득세에서는 지목이 어디까지예요? 취득세에서 농지는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까지 아셨죠? 그런데 재산세에서 농지는 논, 밭, 과수원까지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농지는 기준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죠. 근데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에 제한을 받잖아. 목장용지로서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분리과세지만 도시지역 밖에 있다 할지라도 기준 면적 초과되는 것은 뭐가 된다? 종합 합산과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농지는 기준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농지는 논밭 과수원까지만이에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지목의 판단은 어떻게 하지? 논인지 밭인지 과수원인지 판단은 공부상으로 판단해요? 살상으로 판단해요? 현황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예? 둘 다여야 되지. 취득세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공부상 지목이 논밭, 과수원, 목장용지로서 실제 농사 등을 사용해야지만 농지를 적용했죠. 취득세에서 농지인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세율이 달라지잖아. 유상이면 4%인데 농지면 3%잖아요. 상속이면 2.8%인데 농지면 2.3%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농지가 논밭, 과수원, 목장용지인데 그 논밭, 과수원, 목장용지가 공부상 지목과 살상 지목이 모두 만족해야지만 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재산세에서 농지는 현황 부과야. 실제 농지면 되는 거야. 공부상 지목 필요 없다. 현황 지목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논밭 과수원 대지. 이건 사람이 사용 수익하는 토지잖아요. 통제 보호구역이 있어도 사람이 사용 수익하는 토지니까 이거 당연히 뭐 하면 된다? 과세해야 되겠다. 어? 자, 그 다음에 거기 날개 보내보니까 여러분들 자연공원법이 있거든요. 자연공원법에 있어서 자연 보존지구 안에 의미가 있고요. 자연 환경지구 안에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연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뭐가 되고 비과세가 되고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가 된다라고 합니다.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많죠? 이런 게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임시형 건축물로서 1년 미만의 것은 뭐 한다? 비과세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자, 철거 명령을 받은 건물과 주택이 있을 수 있죠. 철거 명령을 받은 건물과 부속 토지, 아니, 주택, 비과세가 되는데, 여러분들, 주택은 무엇과 뭐가 합쳐진 거예요? 건물과 토지가 합쳐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철거 명령을 받아서 비과세를 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토지에 대한 것까지 비과세 해줄 수는 없겠죠. 아셨죠? 그래서 뭐만 비과세다? 건물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다? 과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확인 예제 볼까요? 확인 예제 236페이지에요. 자, 보시면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건물로서 1년 미만의 것 비과세죠.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과세기일 현재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인 대지 X죠. 철거 명령 받은 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건 맞는데 건물에 한정해서 비과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부분은 대지 부분은 원다 과세. 농업용 국어와 자연유수 배수 처리되는 국어.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죠. 근데 괄호에 뭐는 제외. 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이건 과세되는 거 아시겠죠? 도로 사설도로 맞죠?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재산세 비과세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납세 절차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납세 절차 보니까 시험 문제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재산세에서는 세금 계산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죠? 재산세 무슨 납부 방법이니까? 보통 징수 방법이니까 세액 계산 과정이 중요하지가 않아. 누가 내야 되고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근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세는 신고납부 제도니까 세액 계산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납세 절차. 자, 볼게요. 자, 어찌됐건 첫 번째 과세기는 언제예요? 자, 두 번째 납세지인데
납세지 다시 한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 어디에요? 물건, 소재지. 이에 비해서 종부세나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에요? 주소지. 아셨죠? 자, 세 번째, 납부분은 무슨 방법이에요? 보통징수 방법이에요. 자, 보통징수 어떻게 납부하는 거예요? 고지서에서 납부하면 되겠죠? 예? 그럼 이 고지서는 언제까지? 과세 기준부터 아니,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해야 돼요. 고지서는. 이렇게. 페이지 238페이지 나와 있어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 여기 납기 개시 5일 전까지인데 여기다 하나 해두실래요? 훈시 규정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법 규정은요, 훈시 규정이 있고 강행 규정이 있는데 강행 규정은 위반하면 무효예요. 근데 훈시 규정은 위반되더라도 효력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납기 개시 5일 내에 5일 전에 발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고지서가 있어. 유효 무효. 유효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훈시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럼 납부를 해야 되겠는데 납부 기한은 앞으로 돌아가서 앞장 돌아가서 자, 토지에 대한 납기는 9월 30일, 건물 등일 때는 7월 16일서부터 7월 31일까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것은 2분의 1은 7월 10일부터 7월 31일 아셨죠? 그 다음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할 수 있죠. 예? 그랬는데 만약에 세액이 얼마 이하이면 세액이 20만원 이하 시에는 뭐 할 수 있다? 7월 16일서부터 7월 31일에 일시에 징수할 수가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6일에 7월 30일까지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OX. X. 예?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무조건 9월달이고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만 그렇다는 거예요. 네? 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단, 여러분들 수시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수시부가 가능하다. 아셨죠? 여러분들, 재산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언제였지? 6월 1일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재산세를 할지라도 수시부가는 재산세에서는 언제가 된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가 됐다라는 거.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주택 얘기했었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재산세도 수시부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페이지 238페이지 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재산세가 있으면요. 재산세 고지서에는
지역 자원 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 자원 시설세는 얘는 병기되는 조세라고 하고요. 지방교육세는 부과되는 조세라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원래 지역 자원 시설세는요, 재산세와 똑같이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고 납기도 7월 달이에요. 토지는 또 9월 달이야. 그러니까는 원래는 여러분들이 건물과 토지를 갖고 있다면 재산세 고지서 따로 나와야 되고 지역 자원 시설세 고지서가 따로 나와야 돼. 근데 그 과세 기준과 납기가 같아. 그러니까는 행정청, 즉 시군구 입장에서는 이 두 개의 고지서를 각각 보내는 것보다 하나의 고지서로 나눠 보내는 게 좋겠죠. 아셨죠? 그러면 그 성격이 뭐냐면 얘는 독립된 세금이야. 근데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 나오는 세금이지. 얘는 뭐예요? 부가세인 거야. 그래서 한 장의 고지서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나오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병기되는 조세라고 말을 하고 지방교육세는 부과되는 조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라고 해서 세액이 얼마 미만일 때는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아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는 거 있어. 그러면 자 7월 10일 날 고지서가 나가고요. 7월 30일 날 고지서 납부 기한이에요. 한 달이 가고 만약에 10월 28일 날 납부를 했대요. 재산세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납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세 1,000만 원 내야 되겠죠? 기억나세요? 근데 납부기한 내 납부를 못했어. 즉 7월 30일까지 납부를 못했다고? 그럼 뭐 내야 돼요? 가, 산, 금 내야 되겠죠? 올해까지는. 아셨죠? 이게 내년부터 뭘로 바뀌어? 가산, 세로 바뀐다고. 어? 그래서 가산금은 1,00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3% 하면 30만 원 내야 되겠죠? 예? 그러면 10월 28일 날 냈으니까 이때까지는 또 뭐 내야 돼요? 중 가산금 내야 되겠죠? 중가산금은 10만 원 곱하기 0.75% 곱하기 2개월 28일을 체납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건 2예요, 3이에요? 월 미만 일수는 절사다. 아셨죠? 2개월로 한다. 이해하시죠? 이거 얼마예요? 15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월수는 몇 개월 초과할 수 없고 여기선 이게 가산금이고 이걸 뭐라고 해요? 중가산금이라 하죠. 이 중가산금은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이 중가상금은 얼마 미만일 때는 30만 원 미만 시에는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30만 원은 고지서 전체 세액으로 합니까? 아니면 세목별로 판단합니까? 30만 원 여부는 고지서 단위로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목별로 판단하는 건가요? 또 주택에 대한 재산세면 7월달에 한 번 나오고 9월달에 한 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전체 세액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고지서 단위로 판단하는 건가요? 고지서 내에서는 세목별로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장의 고지서로 판단하는 건가요? 그냥 얘기할게요. 똑같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라도 30만 원 여부의 판단은 고지서 단위로 판단하되 고지서 내에 여러 개 세목이 있으면 세목별로 판단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분의 1, 2분의 1 똑같은 세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30만 원 여부는 각각의 고지서 단위로 판단하면 돼.
그리고 고지서 내에서도 여러 개의 세목이 있으면 그 세목별로 판단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자, 확인 예제 볼까요? 이것도 답이 없네. 자, 이제 신탁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는 이제 누가 지록돼 있어서 위탁자가 지록돼 있기 때문에 수탁자에 대한 규제나 수탁자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한번 읽어볼게요. 틀린 것은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 보통징수함으로 부과 징수한다.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즉 4%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위의 주택에 대한 납기와 같다.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주택을 구분해보면 주택은 별장이냐 아니냐로 구분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결국 별장도 뭐다? 별장도 주택이야. 별장도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납기가 7월달과 9월달 각각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가 적용되는 거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아까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에게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토지와 건물 때는 70%지만 주택일 때는 60%니까 별장에 대한 과세표준도 시가표준에다 몇 프로를 곱해야 된다? 60%를 곱하고 거기에 4%가 세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4번 국가 등에 체납된 재산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모두 국가 등한테는 가산금,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됐고 5번은 그냥 사라진 문장입니다. 5번은 읽어보면 안 돼요. 그냥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유권 변동 신고라고 돼 있었죠? 언제부터 해야 된다? 과세 기준일부터 며칠? 1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뭐는 없다? 가산세 없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인지할 수 있어서 확인할 수 있다면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현황부가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납 볼게요. 물납은 국세 중에 뭐만 있어요? 상속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 재산세만 있어요. 아셨죠? 자, 이런 물납의 요건은 세액이 얼마 초과해야 돼요? 세액이 1000만원 초과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세액이란 도시지역분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지역자원 시설세나 지방교육세는 제외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까 하나의 고지서에 재산세, 지역자원세, 지방교육세가 같이 적혀져 있었잖아요. 그럼 1000만원 초과하는지 여부는 재산세만 갖고 판단하는 거다. 당연히 그 재산세는 도시지역분도 포함되는 것이고. 아셨죠? 또 재산세를 물납한다고 해서 지역자원세나 지방교육세까지 물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납이 인정되는 것은 재산세만 물납이 인정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역자원세나 지방교육세는 당연히 금전납부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자, 이때 물납의 대상은요. 물납의 대상은 관할 구역 내에 부동산의 하나입니다.
관할 구역 내의 부동산에 한해요. 자, 그래서 뭐가 나올까? 이제 거의 90%예요. 100%. 국내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대한 재산세를 성남에 있는 물건을 물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또 부동산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잖아요. 여러분들 선박이나 항공기는 물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납은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절차인데요. 이 절차는 신청해야 되고요. 신청해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신청은 납부기 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아셨죠? 통지는 5일 이내 통지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통지가요, 허가 통지일 수 있고 불허가 통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 통지를 받았으면 납부기한 내에 뭐한 것으로 본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거고요. 불허가 통지잖아요. 불허가 통지를 받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때는 바로 금전으로 납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물납재산을 변경하여 재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허가 통지를 받았으면 다시 납부기 안내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자꾸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납하였을 때는 납부기 안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보세요. 변경하여 신청하고 허가 통지를 받으면 납부기 안내 납부한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가 뭐냐? 납부기 한 10일 전에 물납 신청을 해요. 5일 이내 통지가 돼요. 근데 불허가야. 그럼 변경해서 다시 10일 이내 재신청하죠. 그 다음에 5일 내에 통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물납을 해요. 그러면 이미 물납할 때는 납부기한이 지나서 물납을 하게 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는 가산금이나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물납 시에는 한참 지나서 물납이 되더라도 가산금과 중과상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된다. 자, 네 번째, 저는 요게 중요한데, 물납재산을 평가해야 돼요. 근데 건물로 납부를 했으면 이게 얼마짜리가 납부된 거야 라고 수납 가액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시가인데 중요한 건 언제 시가다?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에 안 쓰죠. 물납 당시 시가도 아니고 6월 1일 현재 시가란 말이에요. 과세기간 종료 현재 시가가 아니고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다. 6월 1일 현재 시가를 말한다. 자, 이때 시가는 다음의 가액에 따르는데 수용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럼들 거기 보시면 더 알아보기 보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어요? 그래서 보상가액이나 또는 뭐가 있으면
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그 금액을 뭘로 보겠다? 시가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줄 보시면 4번에 보시면 시가가 두 개야. 공매가액과 법인 장부가액이 있어. 이렇게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두 개 이상일 땐 어떤 가액을 한다? 예? 과세 기준에 가까운 날이 시가로 한다.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공식 적어놓을까? 자, 공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세율이 두 개 이상이야. 그러면 높은 세율.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아요. 바닥 면적의 10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두 개 이상이에요. 가까운 날의 시가. 아셨죠? 높은 금액 하는 거 아니고 낮은 금액 하는 거 아니고 뭐다? 과세 기준일에 가까운 날이 시가로 한다. 자, 확인 예제 볼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종중하고 재산세에 납부세액 천만 초과할 경우 물납이 가능합니다. 맞죠? 근데 괄호 안에 뭐 포함? 도시지역분 포함. 네? 하지만 지역 자원실세나 지방교세는 제외되는 거. 서울특별시 강남과 경기도 성남시 부동산 수요하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한 부동산만 가능합니다. 맞죠? 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가능해요.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했을 때 나쁘게 하는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맞죠? 예. 뭐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가상금이나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야 됩니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틀렸죠? 변경 신청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자, 여러분들 분할 납부예요. 분할 납부. 자, 요건이 있어요. 요건은 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예요? 7번씩 초과해요. 근데 분납 기간은요? 몇 개월 내에? 2월 내에요. 세 번째. 절차인데 분납을 신청하면요. 바로 수정 고지를 해줘야 돼요. 원래 한 장으로 나왔겠죠. 한 장 이거 나 재산세 분납할게 하면 그 자리에서 뭐 해준다? 수정 고지를 해줘야 되겠. 두 장으로 다시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때 신청은 그냥 납부 기한 내에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수정 고지는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얼마 초과해야 돼요? 250만원 초과 해지 분납이 가능하죠? 그러면 2배인 500만원 이하냐 500만원 초과냐 이렇게 하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만약에 300을 분납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350 하면 250하고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에 50을 분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말로 설명해보세요. 말로 설명하면 그렇지 250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럼들 만약에 700을 분납해보세요.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 700을 분납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50 분납하면 되겠죠? 예? 이 350을 말로 해보세요.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제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요게
자, 이렇게까지. 자, 세부담 상한. 아까 몇 프로였어요? 토지와 건물일 때는 150% 초과할 수 없었죠. 주택일 때는 3억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죠. 이렇게까지. 자, 이렇게까지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페이지 244페이지 가보실래요? 확인 예제 볼게요. 갑은 주택 공시가격 6억이에요. 6억 이하는 몇 프로죠? 110%죠. 6억 초과가 130%이잖아요. 그러니까 6억인지 6억 이하인지 6억 미만인지가 중요하겠네, 그쵸? 그러니까 110%니까 여러분들 50만원이었어. 근데 올해 124만원 내야 된대요. 그럼 얼마만 내면 돼요? 55만원만 내면 되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납부지연 가산세 이게 뭐예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올해까지는 가산금, 중, 가산금. 올해까지만 그렇게 적용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이 100분의 3이 가산금이죠? 동그라미 2번이 중, 가산금이 되겠죠? 안 해도 되겠죠, 이거? 네, 이렇게. 예? 뭐가요? 40페이지? 어디 40페이지? 거기 40페이지에 뭐 가산세 있잖아요. 납부지연 가산세 있죠? 제가 설명했는데. 그래서 40페이지 보시면 2번과 3번 3% 가산세, 월별 가산세 있잖아요. 이걸 뭘로 바뀌어야 돼요? 가산금. 그 다음에 중, 가산금. 자, 부가세 페이지 245페이지 넘어옵니다. 세액이 얼마 미만일 때는 저 부가세 100분의 20 지방교세 부과된다. 자, 확인 예제 볼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과세기는 매년 7월 1일이다. 6월 1일. 주택에 대한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2분의 1은 7월달, 2분의 나머지는 10월달. 뭐가 틀렸을까요? 납부세액이 5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이 되겠죠? 맞죠? 그리고 2분의 1은 7월달이 맞지만 2분의 1은 10월달이 아니라 9월달이 돼야 되겠지. 자, 3번.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19만원인 경우 7월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분필 날라갑니다. 주택분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랬죠? 토지는 무조건 9월달. 틀린 거 아시겠죠? 4번.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하지 아니하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대요. 그럼 누가 져야 돼요?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는 거 맞죠? 답은 몇 번? 옳은 것인데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납부하겠다. 틀렸죠? 네. 5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을 초과할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해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몇 번? 5번. 자, 2번 풀어볼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당 연도에 주택의 부가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틀렸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얼마? 20만원 이하인 경우 되겠죠? 1번 틀렸네 바로. 자, 2번.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발부해야 된다.
5일 전까지 발급해야 된다. 납세 고지서는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 고지서를 발급해야 된다. 맞죠? 제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건물과 주택은 물건별 또는 한 장의 고지서로 둘 다 가능하나 토지에 대한 납세 고지는 무조건 한 장의 고지서로만 가능하다. 4번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한정 보통 징수 방법을 징수하는 거고요. 2,000원 미만일 때는 뭐하지 아니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 자, 여러분들 단원 마무리 문제 몇 가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거의 다 풀었던 문제인데 1번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 구분이 같은 것을만 묶인 것은 자,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뭐예요? 분리과세죠? 예? 자, 회원제 골프장에는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이게 별도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 이걸 일일이 해야겠어. 염전 분리죠.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별도가 되겠죠? 아까 자동차 운전학원 잡종지인데 무조건 별도 합산되는 토지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답이 기억하고 디귿이 나왔으면 좋으련만 예? 이거 다 틀렸어요. 다 뭘로 했겠어요? 기억, 니은, 니을 했겠지. 그런 것도 없네. 기억, 니은, 디귿 했겠다. 그죠? 이렇게. 답은 뭐예요? 니은하고 니을. 니은하고 니을이 답이었어요. 그럼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거 어쩔 수가 없다. 답 몇 번이야 보니까 3번이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 4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세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재산세 중 초과 누진세율이 되는 거 뭐 있어요? 다시 한번 이것만 정리할게요. 아까 제가 뭐가 있다? 비례세율이 있고 누진세율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취득세는 비례세율만 있고 누진세율 아니죠. 등록매수도 어떻게 돼요? 비례세율이고 누진세율 아니죠. 이에 비해서 뭐는? 재산세는 비례세율도 되고 누진세율도 된다. 그러면 재산세 중 누진세율이 되는 게 뭐가 있냐고요. 토지 중 별도 합산과 종합산 있죠. 그 다음에 뭐? 주택이죠. 대신에 뭐는 제외? 별장은 제외. 네? 그러면 4번 문제만 풀게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세 되는 것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맞죠? 분리과세 토지. 안 돼요. 자, 광역시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대통령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0.5%. 그럼 비례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 별장은 제외. 누진세율 맞죠? 누진세율 대상이 되는 거 뭐 있어요? 기억, 니을. 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 되면 되겠다. 자,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뭐 다른 거 다 같이 풀었던 문제들 대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주에 이제 국세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